가지 중요한 이 다중 경로 이게 경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 법경로도 다중이고 네. 주마다 사정이 달라서 주별로도 다 다르고 복잡해요. 이것도 이제 백모가 설명 안 하면 잘 설명. 예,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박사학위 10개 가져도 소용없어. 맞습니다. 예, 이거 들여다본 놈이 아는 거야. 한 두 달 밤새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 자, 저기 이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보여드릴 표는 트럼프가 뭐 유리하냐 무슨 바이든이 유리하냐 이런 게 아니라 경로가 어떻게 갈리냐 중심이에요. 자, 재검표를 했는데 후보 확정에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개수가 좋으면.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후보 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뭐 이 저기 대법원 명령에 의해서 재검표를 안 하더라도 혹은 하게 될 경우에도 이거를 유효하지 않다라고 표를 골라내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후보 확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은 부정이 없었다는 게 밝혀질 때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부정이 있는 경우가 지금 태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염된 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섞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쪽에서 오늘 또 이야기되는 게 이제 이 미국 그 선거 총연방 관리하면서 투표지를 워터마크를 넣었다. 그런 얘기가 트위터에 도는데 그거가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검사하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표시가 있다. 광학적인.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하면 부정표는 골라낼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제 짜가로 찍은 표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짜가표. 그렇잖아요. 근데 짜가표 워터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짜가표 말고 상당수 대부분의 부정표가 사들인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주 법원이 결정해서 연방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우편 투표로 해가지고 코로나를 이유로 해가지고 와장창 뿌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게더링 할 수가 있죠. 일반으로 결정을 해서 그 unsolicited universal mail-in voting인데 신청하지 않아도 메일인 보팅 막 보내는 거. 그렇게 해서 보낸 데는 공식적으로는 몇 개 주 안 돼요. 다른 데는 신청을 하거나 레지스터를 해야 보내.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썩어 있으면은 신청한 게 실제로 신청한 건 10만 표인데 20만 표로 보낼 수 있다니까. 20만 표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도 가라로 해서 그러니까 5만이 필요한 5만이 10만으로 해가지고 뭐 글쎄 그거예요. 가라로 해서 막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표 자체는 규격표가 되는 거죠. 규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표가 아니지.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워터마크 갖고 못 걸러낸다고 이게 있다 그래도. 근데 워터마크가 그렇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건 이제 까봐야 아는 걸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아직 발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 DHS가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트위터에서 도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DHS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공식적인 확인이 없으니까 그거에 의존하지 말자고 이 시나리오에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검표를 하면 부정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을 뿐이지 표 하나하나를 골라내서 이건 부정표 버려. 저거는 이렇게 확정시킬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는 부정의 심증은 가지. 보니까 바이든 하나만 찍어놓고 그 다음 아래 하원도 안 찍어 상원도 안 찍어 뭐 아무것도 안 찍어. 이거 부정표 확실해. 근데 부정표가 심증이 99% 간다고 1%가 남아있는데 이걸 버릴 수 있냐 이거지. 이제 그것도 또 하나가 있는 게 워터마크 말고 사인. 동일한 사인이. 근데 그 사인은 저기거든. 봉투거든. 아, 봉투예요? 그러니까 봉투에서 봉투를 보면 이거는 무효약을 어떻게 까서 넣냐. 그래서 봉투가 10만 개 있어. 그러면 오케이 10만 표쯤 이거 섞여 들어갔으면 이거 뭔 일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 10만 표만큼 부정에 저질러서 말은 해도 개별 표를 두고
얘는 저 엉터리 봉투에서 나온 표니까 얘는 버려. 이건 모르는 거죠. 이미 섞여버렸기 때문에. 섞였더라도 뭐 법적인 판단을 할 여지는 있네요. 대부분에서 그게 근데 동일한 사인이 되고 하면 된 방식은 표가 매니팩처도 됐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리베인 교수 같이.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정의 규모랑 그렇지. 부정이 있었다는 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걸 특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투표를 살려내려면 부정으로 저질러진 투표용지 하나하나를 골라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지와 돌이 섞여 있으면 아니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가라지를 한 톨 한 톨 골라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가라지에 의해서 오염됐다는 말할 수 있지만. 오염됐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저도 그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봉투에 동일한 사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가 오염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바이든을 찍었는지 트럼프를 찍었는지 증명해봐라 그러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두 후보의 표차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2만 표밖에 안 나는데 네. 부정된 봉투를 썼거나 이상한 패턴이 20만 표가 있다 이러면은 이 전체가 이건 오염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A 경로에서 재검표 후보 확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건 굉장히 애매하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경로가 부정만 확인하는 부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투표 전체가 그 주의 투표 전체가 사실상 무효된 거다. 그러니까 올라와나싱이 되네. 예, 그러면 이제 경로가 셋으로 팍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이 확인이 됐다. 예, 확인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주지사가 주외에 묵인 혹은 협조 아래 이게 이제 주지사가 나서 가지고 지금 저기 보세요. 이게 주지사부터 문제가 있는 주들이거든. 그렇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다 그래요. 조지아 하나만 안 그래. 그럼 주지사가 나서 가지고 법에 의해서 뻔뻔하게 주의회가 반발을 안 해. 공화당이 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리스트를 잡아서 딱 이게 저희 선출인단 명부입니다 하고 연방에 보내면은 트럼프는 개고생한 거예요. 그렇죠. 부정이 있었다만 밝혔지 투표 결과는 못 바꾸는 거예요. 결국. 그게 빨간 거죠. 그게 저 빨간 거예요. 지금 월스트 트럼프에서는. 네. 근데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처럼 주지사는 민주고 주 의원들은 공화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용감해졌어. 공화 주 의원들이. 아메리칸 이 미국의 존재성이 실존이 달린 문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리스트를 잡아서 주지사 리스트 뜨고 자기들 주지사 주의원 리스트 2개 딱 해서 연방 상하원에 들이밀고 2개가 딱 갔어. 연방의회에서 보고 어느 거 볼까 했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가 법에 안 정해져서 본다까지만. 그러면 뭐 188 그런 뭐 절차 규정을 일반 우리 왜 그거 절차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소송할 때 그 이외의 사항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른다. 근데 신의와 성실이 어딨냐고 둘 사이에. 둘 사이가 지금 그게 없죠. 거기다 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닌 게 진짜 저렇게 돼가지고 연방 상하원이 갑자기 이상하게 결정을 해서 전부 그 바이든 쪽으로 하는 거를 뽑게 결정이 돼 버려서 어떻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리고 일부 주는 그게 아예 안 왔어.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270표 이상 됐어. 그럼 트럼프 또 망해요. 저것도. 그러니까 저 노란 케이스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건 뭐냐. 그리고 이제 저건 트럼프나 이 주지사가 각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주지사의 그거는 주지사나 주의회가 또 연방의회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 케이스를 이제 말하자면 배제시킬 수 있는 트럼프, 어차피 아쉬운 쪽은 트럼프니까 트럼프가 저걸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방법원이 재검표 결정하는 순간 트럼프는 완전히 승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운 게 보세요. 팍스 라이언이네. 아니 그게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아침인가? 그러니까 거의 어저께 6시에 이제 다 하는데 지친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숨 얼굴로 트럼프 절대로 프로 엔터테이너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흘을 굶어도요. 예. 내가 화면빨 나간 다음에 쌩쌩하게 나오는 거 아니라 그렇죠. 사흘 굶어도. 근데 그러게 안 하고 다 지쳐갖고 나와서 흰 목소리로 힘 빠져서 이러고요. 이러고 해서 저는 공명선거 integrity of the election system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런 식으로 오늘 그렇죠. 굉장히 그 힘 빠지고 처량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연출이라고 봐. 아니 연출일 수도 있고 정말 왜 사람들이 그 가장 그 뭐라 그러나 그저 결연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샤우팅하기보다는 그거예요. 혼자 독백하듯이 내 스스로에 대한 따짐을 하듯이 하면은 오늘 아침 트럼프 같이 아주 쿨하게 나오고 쿨하게 비장하게 나 그런 측면이 있고 나 너희들 부정 증거 다 갖고 있어 잡아 죽으러 갈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손에 이 피까지 묻혀야 되냐. 그렇죠. 그걸 연출하다. 사실은 어제 우리 백모 선배하고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뭐 트럼프가 오해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4년 전하고 지금까지 쭉 보면서 트럼프가 특히 최근에 대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어떤 이 결심, 움직임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눈매나 이런 것들이 언뜻 보인다는.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다. 품격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뭐 본인 그런 체질이 아닌데 막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그 코로나 걸리고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어떤 지점 좀 뭐가 달라졌어. 그다음에 민주당 애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는 샤우팅하면서 막 남을 타방을 블레임을 하고 또 힘내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엄숙하고 결연하게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쪽은 아마 이 조사단이 12월 14일까지 결론은 안 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일종의 일종의 중요한 또 12월 14일까지 결론 내기도 힘들어요. 저게 원래 근데 대법원은 이게 그냥 개표를 한번 합시다가 아니라 태블레이션부터 해야 돼. 태블레이션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서명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다 봐야 태블레이션이 그거죠. 설명을 좀 해주신 게. 예. 태블레이션이 저거거든. 그 투표자 투표한 사람의 명부 확정. 왜 그러냐면 이게 투표가 세 가지 루트잖아요. 그 저기 어디지 그 메일 투표, 우편 투표, 그 다음에 인퍼슨 이게 직접 사전 투표, 그 다음에 당일 본투표. 근데 한 사람이 셋 다 할 수 있어. 중복 검사를 안 하면. 근데 이 중복 검사를 안 한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해 엑셀 표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표인가? 아무리 작은 주도 지금 뭐 200만 표, 300만 표, 300만 표, 400만 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차연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조사해라 결정해도 조사 안 12월 14일까지 조사하니까 결론 안 나온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사회로 국토본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대리인 그 변호사 석동희 변호사가 하는 말이 물리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법에 정해진 6개월 180일을 지금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률가로서 인간을 이야기해 대한민국의 그게 법 절차를 저런 식으로 불성실하고 의도적으로 한 측면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130개 혹은 하나라도 물론 하나면 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가 법 절차를 이루는데 굉장히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저걸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몇백만 개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한 7-8개 걸렸고요. 걸렸고. 그다음에 한 주에 몇백만 표를 다 그 통합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서 이 부정 여부를 걸러내 가면서 봉투에 있는 서명 다 보고
이러니까 이건 장난 아니죠. 근데 요거는 태블레이션 방식이부터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이거하고 이제 다르게 지난번 그 2000년도에 그 엘 고어가 고 부통령이 했던 거는 그건 개개 투표의 진위를 가르쳤던 거죠. 예, 대진이라기보다 이제 홈표 없냐? 홈표 없느냐? 우리가 말하는 홈표. 네. 그러니까 이거를 혼합된 예, 그러니까 이제 엘고를 찍은 건데 부시로 계산된 거 없냐?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거 그 게임이 아니라고. 그 게임이 아니죠. 예, 예 특히 이 중복 없었냐? 세 개 유형의 투표에서. 예. 그다음에 우편 투표를 중심으로 이게 서명 한 장 한 장 서명 봉투 하나마다 서명 맞냐? 봉투 제대로 작성됐냐? 우체국 소인 찍혔냐? 네. 그러니까 이제 경로 이제 결국은 이야기를 보면은 경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지금 마지막 그 조사단 기현 작전이 지연 작전과 혹은 지연의 이유가 존재하는 그렇게 해서 시한이 12월 그다음에 14일. 서명이 본인 게 아닌 것 같다. 명확하게 아니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거든. 그렇죠. 저거.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지연 작전으로 시한이 12월 14일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12월 14일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40일 중에 지금 아니 이제 사법 절차가 결정을 해준 다음부터 이제 며칠 걸리는데 이게 그게 뭐 많아봐야 한 달 30일 정도가 맥시멈인데. 그래서 이론이 폐지하고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12월 14일 이전에 어느 한 후보로 270석 절대 다수가 구성 가능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한두 주에서 있던 없던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소송이 걸리면은 대법원에서 소송을 억셉트를 해서 받아들이면은 홀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오다를 때려도 그 재검표 대상이 아닌 주로 270개를 넘어버리면 그렇죠. 근데 재검표를 대법원이 한 너댓 개 받아줘 버리면은 그렇죠. 270을 못 넘어요. 바이든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순간에 이거는 집중팔고 결국 270 절대 다수 구성이 12월 14일 날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헌정 중단의 가능성도 아니 그다음에 이제 수정헌법 20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수정헌법 20조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본인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라고 예상을 했던 승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또 자기 책임을 할 거 아닙니까? 바이든과 민주당 뭐 지금까지 내각 명단까지 뭐 만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난 사실은 외통수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사법싸움 플러스 정치 내전까지가 같이 걸려가지고. 그럼 이제 그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저거 계속 폭로하지. 그러니까 또 흠집을 내죠. 지금 또 원천적 또 다른 방식의 원천적 사법. 부패. 그러니까 뭐 방식보다 정치투쟁이죠. 정치투쟁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헌법 20조로 넘어가면 각 주별로 신임 연방 하원들이 모여서. 근데 민주당이 연방 하원 선거에서 이번에 죽었거든. 그렇죠. 신임은 공화당의 숫자가 많아요. 네. 각 주별로 모아놓으면 이번에 26개 주, 27개 주, 28개 주에서 공화가 다수야. 그러면은 각 주별 대표 1인 뽑으면은 그 대표단 50명 중에 공화가 다수야. 그 50인의 대표단이 트럼프 바이든 중 1인을 선택을 해.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이 펜스 카말라 중 1인 선택한데 상원은 지금 공화가 다수가 될 걸로 확실하고 하원은 선방을 해서 또 주별 대표 뽑아놓은 공화가 다수고 그래서 결국 트럼프 펜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건 뭐냐? 바이든에 대한 폭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희 후보 원래 이렇게 후진 놈인데 너희가 속아서 찍었던 거야. 뭐 애써서 폭동까지 나오냐? 야 이렇게라도 나라 구해야지. 그렇지. 그게 사실은 아까 트럼프가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뭐 오전이고 발표했던 거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혹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메리칸 인테그리티 즉 민주공화국 그 세계에서 가장 뿌리 깊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죠? 미합중국의 인테그리티를
네, 시스템의 인테그리티, 통합성과 공정성과 정직성을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대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업무론이다 뭐다 물론 뭐 트럼프를 반대를 하면 그런 식으로 비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뭐 반대 짭이가 돼야만 아니 인민일보 기관지가 아닌 다음에야 자매지가 아닌 다음에야 인민일보 기관지 맞겠죠. 인민일보 자매지인가? 자매지인가? 그래서 조선인민일보, 중앙인민일보, 동아인민일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 지점에서 또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 그 뭐 교실을 내려주시옵소서. 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지혜를 모아봐야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어렵고 지금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혹은 또 뭐 심지어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쿨한 차가운 이성과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이 희망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요번에 근데 미국 선거 우리가 쭉 추적을 하면서 했던 거는 세계의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백문 선생이 아주 딱 클리어하게 정리를 했죠.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거 친중 글로벌리스트 정체가 드러났지. 네,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주권 자유보수냐 이 싸움의 구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통해서 혹은 미국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이 싸움 구도가 명확해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요번에 설사 이제 트럼프 작전이 안 먹혀서 설사 1월 20일 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참 어려울 텐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멸망할 일은 없어. 단지 한국이 개고생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한 200년 해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등등등 해서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그냥 넉넉고 있었던 게 사실은 이게 시다바리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말 했으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정치 세계에서 누가 지휘하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이제 메스터예요. 메스터 그룹인데 그 메스터와 그 다음에 이제 지배받고 따라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노예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복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건데 이 관계를 우리는 그냥 넉넉고 민주주의적 제도 다수가 구성이 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하면은 다 이래저래 굴러가고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가장 지속 가능한 체제다. 이거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민주주의 안에 묘한 그래서 해체 PC로 나타나는 앙심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개돼지로 만들어서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모든 사람을 피바다를 건너면 너희를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선동해서 공산체제 혹은 나치 그렇게 해서 개돼지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이젠 그게 아니라 진실 경멸하는 풍조, 시비분별 경멸하는 풍조, 그 다음에 그 선악구별 경멸하는 풍조 이게 해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다 대고 낙인질 해주면 가서 돌 던지는 거. 저거 친일파, 저거 젠더 차별주의자, 저거 파시스트, 저거 극우, 저거 박바, 저거 태극기, 저거 전쟁광 이렇게 낙인질 해주면 가서 돌 던져서 묻어버리는 거. 이게 PC거든요. 그러니까 돌팔매질로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이 결국 해체와 PC에 깔려 있는 멘탈은 결국은 개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돼지스러운 세상을 만들겠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개돼지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 내가 밤에 사실은 오다가 기초 잠도 안 오고 한나라에 다시 또 읽었습니다. 요새 한나라에서 한 5번 읽었어. 근데 그게 묘한 또 구절이 나를 머리를 확 쳤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PC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PC가
한나 아렌트가 뭐 PC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PC라는 용어도 없지. 없죠.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은 전체주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히틀러 총통의 뭐 지도자, 수령제, 통통제, 뭐 그다음에 아주 폭력적인 커뮤니스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다수 그러니까 도덕 인간에서의 이 도덕성을 빼버리고 아모랄한 존재성을 진실과 거짓, 그다음에 허위와 참 이런 것들의 구분을 다 없애버리고 전체로서 개돼지로 개돼지 집단 만드는 게 그게 전체주의야. 그러니까 결국은 PC와 해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PC와 해체가 전체주의적 내러티브하고 바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버전업이야. 버전업이고 포장이 달라졌지. 네, 그러니까 버전업인 거예요. 훨씬 더 세련돼진 거죠. 더 세련돼진 거죠. 그 전에는 민족 전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거기로 몰고 가면서 개돼지를 만들고 네. 계급 투쟁의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고 가면서 개돼지 만들고 그렇죠. 옛날엔 그거잖아. 네. 근데 그전 그게 아니라 뭐 골아프게 뭐 진실거짓 구별하고 시비 구별하고 무슨 선악 구별하고 사냐 그냥 부비부비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가끔씩 그러다가 이게 성질이 뻗쳐 올라오고 에너지가 터져갈 때는 촛불 들고 나가서 한번 거슬리고 한번 세상 흔들어서 신명나게 금가게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락강 아니요? 그렇죠. 그게 들레즈 아닌가? 그게 데리다 아닌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결국 거기로 와. 결국은 이게 정치화되거나 혹은 막가파 열정, reckless passion. 그렇죠. 발작은 막가파 열정으로 터뜨리고 평소에는 진실, 선악, 시비 경멸하고 그 앙심의 가장 그게 해체의 가르침이거든. 일차적인 그 대상은 제일 큰 거는 국가나 혹은 신성하고 그 자유롭고 그다음에 본프리한 개체성의 그러니까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의 존재성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다이렉트해진 거라고. 다이렉트해진 피바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개돼지가 되면 되는 거야. 피바다를 건너서 개돼지 되는 길도 있지만 해체와 PC로 개돼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예요. 그래서 해체와 PC 안에는 결국은 그 세상을 인간을 디그레이드 시켜버리겠다라는 앙심. 그렇죠. 나 망가진 놈이야. 이들도 다 같이 망가져. 다 디그레이드. 그리고 내가 지배자 될 거야. 이 앙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나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30년 전에 얘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했잖아. 부하로. 그렇죠. 이 멘탈을 가진 애들. 그렇죠. 네. 키신저 같은 사람 그 바로 안에는 이런 걸 이제 부하로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EU 설계한 애들 네. 처음에 그 마스트리트 조약 만드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을 부하로 썼을 거라고. 네. 세월이 30년 지났어. 그렇죠. 자기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얘들은 가진 게 정신이야. 그럼 누가 주인이 되지 이제? 정신을 전복시켜서 정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악마성이. 악마성이. 그리고 돈 가진 게 종이 되는 거예요. false하고 lie하고 혹은 뭐 이게 구분을 안 짓는 걸로 해가지고 떠나버리면은 그러니까 왜 민주당과 왜 거대 언론과 왜 빅테크가 왜 거대 금융 자본이 정말 하나하나 보면 잘 나가고 세련된 자들인데 저런 황당한 해체와 PC 멘탈에 갇혀 있냐를 볼 때 저것들이 30년 전에 지 선배들이 해체 PC 키워줘서 그때 결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것들의 뇌수를 다 장악했구나. 이제 그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요새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서세동지의 그 시기에 무조건적인 그 피해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짜요? 그런 소위 종족적 민족주의 혹은 피해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어요. 블라트 게만샤프트. 그게 말하자면은 피해로 연결되면은 내 개체성, 나의 그 인테그리티 그리고 나의 그 자유로운 존재의 근거, 이거를 다 피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족 앞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는 가치 없어 상법.
듣기 좋죠. 아주 패셔니트하죠. 포스트 모던, 디컨스트럭션 다 해체시켜야 돼.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에 대한 부정이죠, 사실은. 앙심과 그런 게 나와서 지금 말하자면은 돈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는 글로벌 프로토크라트들의 하수인이 된 거죠. 하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왼쪽 하수인이 이제 문재인 586 집단 거기는 중국 성향이 강하고 오른쪽 하수인은 이제 조중동 뭐 이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랑 직결되는 성향이 좀 있고. 이중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 밥통성에 지금 삼켜진 나라인데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우파의 합작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이 투표에까지 말하자면은 인터벤션 침략을 하는 그런 상태가 한국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공산당에 들어서 이게 완전히 실질적인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실제 그 전쟁을 한 중국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정법 속에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각성하고 해서 회복할 건 회복하고 다시 해야죠. 트럼프가 기나긴 65일을 갖고 있어요. 1월 19일까지 대통령이야. 그때까지 60 며칠 갖고 있는 동안 무슨 짓 할지 몰라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딱 어저께 하고 한 거 보니까 먼저 번 이 사람 한 말 기억나더라고. 이 사람 뭐라 그랬냐? I'm not a good loser라 그랬거든. 그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야리꾸리한 건데 뭐냐면 나 니들 겁준다고 저 졌어요라고 순순하게 꼬리 내리는 그런 성격 유형 아니야. 나 뭐 니네들 내가 지금 나 순순하게 항복해서 꼬리 사타구니 속으로 말아넣는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즉 아메리칸 패트리티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마키아벨리가 좋은 말을 했죠. 나는 내 영혼보다 내 조국을 더 사랑한다. 별로 좋은 말 같지 않은데. 아니 그게 지금 방금 말하자면은 공화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저는 별로 안 찬성해. 저는 개인주의자. 개인주의자인데 그 조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리퍼블리칸 혹은 뭐 어쨌든 간에 자기 파트리아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자발적인 그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을 사랑을 해서 또 대한민국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해서 나가는 걸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뭐 생명을 걸 수 있고 생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 근데 스틸 영혼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그 무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제 막 그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나는 이제 뭐 정치학자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내 스스로부터 내 개체인 나로부터 나오는 공동체에 대한 디보션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헌신, 디보션이죠. 자, 근데 이제 이제 트럼프 이걸 보면 지금 이 길이 이게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참 스타일 구기는 길이죠. 쌈박하게 깨끗하게 선거 이겨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쟤들이 막 선거판 개판 나고 막 부정선거판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부정이다 아니다 가지고 이제 법률 다툼하고 또 그러면 트럼프가 뭐 음모 짰네 뭐 이러고 상대방 까불고 그러면 또 그거 까부는 거 이제 기 죽이려고 또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폭로시키고 그러니까 당장 잡아놓으면 또 문제되니까 일단은 폭로해서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걸레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가는 길이니까 이게 참 나의 74살에 그 사업가로 또 성공을 했고 대통령도 한 번 지냈고 이제 재임인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안 하고 말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나 진흙탕 가서 내려가서 뒹굴 테니까 너 내려와 임마. 같이 망가져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한테 야 우리 같이 뛰자. 좋지. 우리 같이 망가지자. 같이 계산하자.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이런 싸움 많이 해본 놈이야. 그렇죠. 그것은 너희 한 번이라도 해봤어. 이제 아마 힘 빠지는 건 그게 지금 딱
딱 되고 한 300석 지금 사실 이기는 구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한테 딱 내가 보기에는 머리에다가 암록 딱 둘러갖고 진흙탕 잘 해내 진흙탕으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감이 대단해. 승패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대단해요. 그리고 자 우리 그 생각하면서 우리 좀 담대해지자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진 영감이 뭐 이 정도까지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 밥통에 좀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 하면 좀 우리 또 한 4년 동안 되게 고생하지만 뭐 인류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한국인이 멸종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선배 세대들 이거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해놨는데 뭐 기죽을 거 없어요. 담대하게 갑시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그 지역 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010-6368-9901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